세계 3위 경제대국 바로 일본이 보이지 않는 덫에 꼼짝없이 걸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막 치솟고 엔화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금융 미스터리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덫에 단단히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족쇄가 도대체 어떻게 채워지게 된 건지, 그걸 알려면 시간을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스스로 이런 족쇄를 차게 됐는지 아주 역설적이게도 모든 게 장밋빛으로 보였던 그 시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파티가 1990년에 거품이 터지면서 아주 처참하게 끝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30년에 걸친 기나긴 경기 침체, 우리가 잃어버린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간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렇게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려고 일본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돈을 쏟아붓는 거였죠. 근데 이 결정이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말 그대로 빚더미를 쌓아 올리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60%.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본의 국가 부채가 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2.6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전 세계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이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인 빚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은 정말 극단적인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나중에 전 세계가 따라하게 되는 아주 파격적인 금융 실험들을 시작한 거죠.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양적 완화, 우리가 흔히 QE라고 부르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내서 정부가 발행한 빚, 그러니까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2001년에 서방 국가들보다 훨씬 먼저 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양적 완화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듭니다. 바로 수익률 곡선 제어, YCC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정부가 돈 빌리는 비용, 즉 장기 금리를 거의 0에 가깝게 그냥 못 박아두는 훨씬 더 극단적인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일본 중앙은행이 자기 나라 정부 빚의 절반 이상을 직접 들고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사실상 자기 자신한테 빚을 지고 있는 좀 기이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정책들이 처음에는 해결책이 될 거라고 다들 기대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의 창살이 되어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금리는 다 오르는데 일본 금리만 제로에 꽁꽁 묶여 있으니 엔화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죠.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까지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 올랐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덫이 찰컥하고 닫히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그 어마어마한 빚 때문에 나라 경제 전체가 무너질 판이고, 그렇다고 금리를 그냥 두자니 엔화 가치가 폭락해서 국민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 금융의 덫을 더 단단하게 조이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인구 문제예요. 일해서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해서 이 빚을 갚아나갈 힘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를 향한 경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그냥 일본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일본은 다른 나라들의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을 그냥 특이한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빚을 지고 비슷한 길을 걸어온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강력한 경고신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마지막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네 단계와 비슷할 겁니다.
시장이 마침내 일본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순간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충격은 일본 안에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는 일본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진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할수록 그 대가는 훨씬 더 가혹하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일본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다고 믿는 현대 금융 시스템 전체에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다음은 어디가 될까요?